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스 99회 시작합니다. 저희 고양이 루피가 지막스 오프닝을 함께 해주었네요.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숭아입니다. 네, 제니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의 재미있는 사연을 찾아서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막스가 1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와, 99회. 목전입니다. 목전입니다. 네. 꼭 한자어로 했어야 했니? 아니, 뭐 그런가요? 아니, 농담이었고요. 왜 그러냐? 목전에 있다는 말을 잘 쓰잖아요. 아, 그쵸. 근데 한글로 말한 거를 순우리말로 말한 걸 굳이 한자어로 바꾸길래. 아니,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것보다는 원래 글을 쓸 때도 비슷한 내용을 반복할 나를 때는 고쳐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당연하죠. 약간 그걸 왜 그렇게- 고치겠어요? 약간 그렇게 들려가지고 약간 뭐지 싶었지. 아닙니다. 아니구나. 그냥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거죠. 네.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면은 이게 그냥 듣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목전입니다 했는데 복수아님이 또 목전입니다 하길래 왜 그 말을 또 따라하지? 이러고. 자, 네. 저번에 우리가 댓글을 많이 읽었으니까 네. 오늘은 바로 한번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첫 번째 사연. 남자 남자 사연이니까 사연이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딸의 친구의 생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도와준 제가 나쁜 놈인가요? 아빠가 이제 딸 친구의 블리딩 프로블럼을 도와준 거. 블리딩 이슈를 도와줬나 봐요. 네, 읽어볼게요. 네. 35살 남자인 저는 16살인 딸이 있습니다. 와우. 빠르군 역시. 딸의 친구가 주말에 집에 놀러 왔습니다. 둘이서 숙제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내려와서 친구가 실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탐폰을 사용했지만 새어나왔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싱글데디이고 저와 딸만 같이 살고 있어서 이런 일에는 이제 꽤 익숙합니다. 어쩌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친구에게 괜찮은지 집에 데려다 줄까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엄마가 하루 종일 외출 중이라 친구의 집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고 엄마가 전화를 지금 받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샤워를 하라고 하고 네. 딸의 옷을 주고 제가 최대한 바지를 깨끗이 세탁해 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친구가 그러자고 해서 딸이 친구의 샤워 준비를 도와주고 친구의 바지를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바지를 헹구고 얼룩 제거제를 사용한 후 빠르게 세탁을 했습니다. 친구와 딸은 위층에 있었고 바지가 다 마른 후 딸을 불러서 바지를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친구는 그 후로 1시간 정도 더 머물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딸이 집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친구가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리로 얼룩진 옷을 만진 것이 성범죄자처럼 행동했다고 친구의 부모님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범죄자처럼 행동했다를 predator-like behavior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프레데터가 이제 직역하면 이제 포식자. 그렇죠. 인데 이제 보통 좀 아동 성추행범을 이렇게 자주 일컫죠. 왜냐면 이제 좀 착취하는 형태로. 느낌이니까. 네. 친구의 엄마는 몹시 화가 났고 친구의 아빠는 저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저는 딸의 인생을 망쳐버린 셈이 되었고 딸도 저에게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고 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을 뿐인데요. 제가 만약에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어야 했을까요? 그냥 모르는 척했어야 했나 싶습니다. 제가 나쁜 놈인가요? 그래서 댓글에 막 질문이 많아가지고 네네. 일단 지금 그것까지 읽어볼게요. 다 읽어보죠. 네. 이 본문에 이제 바지를 자꾸 트라우저라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영국.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많았어요. 네, 자 그러면 막간 상식으로 트라우저가 영국과 미국에선 각각 어떤 뜻이죠? 영국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아본 복수아님. 트라우저가 둘 다 바지라는 뜻인데 네. 영국과 미국에서 네. 영국에서는 트라우저가 그냥 모두가 쓰는 말이고 네. 미국에서 트라우저라 그러면 약간 되게 할아버지 느낌으로 보던데. 그런가요? 미국에서는 트라우저가 다른 뜻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트라우저라는 말을 미국에서는 진짜 쓰질 않아가지고. 않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근데 영국에서는 또 팬츠가 속옷까지 나를 일컫는 말이어가지고 네네. 저는 미국에 와서 팬츠라는 단어를 쓰는 게 되게 어색해요. 지금까지도 좀 어색해. 제가 영어를 사실 영국에서 처음 배웠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영국식 영어가 먼저 몸에 체화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식 영어를 지금 배웠는데 네네. 지금 발음은 사실상 미국식 영어인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상한 데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트라우저가 그중 하나인데 네. 좀 팬츠란 단어가 말할 때마다 약간 이렇게 약간 의식해서 해야 돼. 팬츠. 약간 이렇게. 오케이.
Anyway, 저는 영국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친구의 바지만 세탁했습니다. 운동복 스타일의 연핑크색 바지였대요. 네. 친구의 속옷은 만지거나 달라고 요청하거나 본 적도 없습니다. 네.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친구가 샤워나 세탁 제안을 거절했다면 그냥 무언가로 아. 덮게 하고 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네네. 친구의 집이 집 열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평소에도 친구가 집에 혼자 있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주말에는 우리 집에 와 있거나 밖에서 쇼핑이나 커피를 마시러 다닙니다. 딸이 친구 집에 가는 일은 없었지만 그것은 저에겐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친구의 부모와 연락할 수 있도록 제 전화번호를 쪽지에 적어 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또한 혹시 몰라서 경찰에 비긴급 신고 전화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조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친구의 부모와 통화가 아닌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네. 친구가 직접 옷을 세탁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세탁을 하라고 빨래를 세제를 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네네. 네, 그렇습니다. 친구가 원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가르쳐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친구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친구를 몇 년이나 알고 지냈고 이 친구는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수치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저에게 슬픈 일이었고 그래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친구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묵히 일을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게 다래요. 네. 하지만 만약에 친구가 직접 세탁하기를 원했다면 얼룩 제거제를 위층으로 보내줬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 자란 후에도 아이일 뿐입니다. 다 자란 후에도 때때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저도 가끔 도움이 필요하고 그럴 때면 저의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네. 그러니 16살짜리 아이가 도움을 받았다고 비난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친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이 전화번호를 이제 딸을 통해서 친구의 부모님에게 전달을 했고 네. 친구의 부모님께 수요일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보냈다는 얘기죠. 네. 친구의 부모 두 분이 모두 금요일에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내일 온대요. 만약을 대비해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만남 이후 추가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성범죄자로 몰리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약간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렇죠. 집에 카메라도 설치해 놓고 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요. 이게 서양권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여야 하지만 서양권에서는 아동 성범죄는 정말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본인이 아동 성범죄자로 몰릴까에 대한 상황을 철저하게 굉장히 두려워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대비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 친구의 부모님이 네. 저는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자면 네. 남자가 여자의 이 생리 현상에 대해서 좀 자연스러워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뭐 탐폰이 필요하면 사러 갈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또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한 달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네. 아까 고생합니다. 고생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 글쓴이가 말한 것처럼 뭔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수치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여자가 네. 자연스러운 일이고 사고는 말한 것처럼 언제든 일어나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막 내가 막 아는 척을 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그게 막 부끄럽고 막 숨겨야 될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저도 그러니까 그 생리 현상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월경 현상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픈리 얘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 생리가 새가지고 내 겉옷에 묻었다라는 거는 약간 그냥 오줌 샌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워. 왜냐하면 그리고 피잖아. 그렇죠. 색이 누가 봐도 선명하게 빨간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뭐 그래야 한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응당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한테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경험이에요. 모든 여성이 아마 근데 많은 여성들이 이걸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런 적이 있고.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여성분이 같이 네. 있는데 네. 피가 좀 보인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신경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 본인은 눈치를 못 채고 피가 이제 점점 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야, 좀 이렇게 뭐가 묻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헉 하고 화장실 가가지고 막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 네. 저도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뭐라고 했었나요? 고마워했나요? 저 별다른 얘기 안 했어요. 아예 그 일을 언급 안 했어요. 진짜? 없었던 것처럼. 그래 그 정도로 수치스러운
근데 그러니까 당혹스럽고. 근데 제가 이제 뭔가 막 야 너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가지고 네네네. 이제 그렇죠. 바지에 뭐 묻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친구도 제가 알았던 걸 알았겠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일까요? 지금 제가 딱 든 생각은 그 자리에 만약에 다른 여학생이 있었다면 그 여자 학생한테 말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여자 학생한테 야 저기 누구 친구가 지금 약간 그 생리현상이 좀 바지에 좀 묻은 것 같은데 네가 좀 말해줄래? 내가 말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민망해 할 수 있으니 네가 좀 말해줄래? 근데 여자들끼리는 그런 얘기 너무 쉽게 잘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여자들끼리는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흰 바지 입었거나 밝은색 바지를 하의를 입었을 때 바지든 치마든 하의를 입으면 한 번씩 자기가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신경 쓰일 때마다 화장실 가가지고 체크해 볼 수는 없잖아.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모임 자리나 이런 데 있으면은 물어보기도 해요. 옆에 친구한테 나 혹시 이거 괜찮냐? 혹시 뭐 세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많고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다 동료 의식으로 아니 진짜 여자들끼리는 그런 얘기 있어요. 막 진짜 전 세계 남녀노소,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아니지. 전 세계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여자가 하나로 대동단결할 수 있는 게 생리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런 생리 현상 때문에 곤경에 처한 여자가 있으면 어떤 여자라도 도와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편한 일인지 아니까. 그래서 막 화장실에서 그냥 모르는 여자가 와가지고 저기 진짜 죄송한데 혹시 생리대 있으세요? 그러면 무조건 꺼내주는 거야. 왜냐면 내가 준비 못했는데 갑자기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의견이. 있죠.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거의 많은 화장실에 생리대가 구비가 비치가 돼 있죠. 돈을 내고 사는 거든 아니면 무료든 비치가 맞아요. 돼 있는데 저희 회사 화장실에도 많아요. 그리고 네. 심지어 남자 화장실에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미국에는 남자 화장실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제 이 트랜스젠더에 네.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날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 이제 탐폰이 생긴 거예요. 생겼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참 의아했어요. 이 화장실을 쓰는 사람은 늘 보는 제가 아는 한 10명 남짓한 남자가 전부인데 네네. 이런 곳까지 왜냐면 그 1층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네. 이렇게 비상용으로 비치하는 거는 제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데까지 비치하는 거는 이 탐폰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쓰일 일이 있을까? 그래도 일괄적으로 하는 거죠. 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네. 그런 성전환을 하신 분들은 네. 생리 현상이 여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비치를 해놓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미국에는 워낙 이제 진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이제 규정하는 성별이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내가 남자다, 여자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성전환은 그게 그냥 막 말장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남자로 생각하고 뭐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 어느 정도 레벨의 트리트먼트를 받고 치료를 받고 치료가 아니지 트리트먼트를 받고 있더라도 내가 진짜로 예를 들어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하는 경우에 자궁을 적출한다거나 뭐 혹은 반대로 이제 남자에서 여자로 할 때 남성 성기를 제거한다거나 이런 건 정말 큰 수술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수술까지는 안 하고 성전환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는 거겠죠. 남자 화장실에도 탐폰을 비치한다거나. 여하간 제가 얘기가 샜죠. 네. 근데 그러면 이 남자 이 글쓴이는 네. 처음에 딸이 내려와서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니님 보기에는 가장 적절한 처신이었을까요? 근데 저는 이거는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부모님인데 어딨냐? 다시 본문 한 번만 잠깐 볼게요. 둘이 같이 있다가 딸이 내려와서 친구가 이제 실수를 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빠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서 친구한테 괜찮은지 집에다 데려다 줄지 물어봤다고 했어요. 전 이것도 충분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샤워하는 게 어때? 뭐 찝찝할 테니까 샤워하는 게 어때? 그리고 네가 원하면 빨래도 해줄게.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저는 이 지금 상황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될 만한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 상대방 여자 부모님, 그러니까 딸 친구의 부모님이 굉장히 과민하게 한 게 뭐 심정적으로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딸 가진 부모의 걱정이랄까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싱글데디에 대한 굉장한 편견이 있을 것 같고. 싱글데디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럼요. 네, 그게 또 클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다 있는 집인데 그냥 그날 엄마가 일을 하러 갔고 아빠가 뭐 월크프롬 홈을 했어. 그래서 도와줬어. 이러면 또 상황이 달랐을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굉장히 좀
편협하게 생각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 친구의 부모님들이 그러하니 싱글데디라는 것도 나쁘게 작용을 어떤 한 필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색안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참 이렇게 뭔가 막 남자가 네. 이런 여자의 생리 현상에 대해서 막 알려고 하는 것 자체를 막 너무 막 죄스럽게 생각하는 네. 그런 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근데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런 문화도. 근데 제가 이제 레딧을 보다가 네. 제가 보고 안 가져온 사연 중에 네. 남자친구한테 탐폰을 사달라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화를 냈다. 막 그런 사연도 있어요. 그는 좀 미국인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아. 미국은 좀 약간 이 마초 같은 마초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사달라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어디 남자가 이런 사투리 이거 개그 프로 때문에 뭔가 그렇게 나왔는데 남아당 여당당 여당당 그것 때문에 순간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이런 느낌으로 남자한테 이런 걸 사달라고 하면 돼 안 돼? 막 약간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아무튼 근데 미국에 진짜 이렇게 마초적인 사람들이 있죠. 네. 마초적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미국은 진짜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가지고 진짜 극단적으로 그런 게 없는 사람부터 극단적으로 강한 사람까지 다 있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막 남자친구한테 사달라 그랬더니 그거 네가 사라 왜 나한테 사달라 그러냐. 나는 지금 상황이 터져가지고 못 움직인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막 자기 못 간다고 막 해서 싸웠다. 헤어져야 되나 막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귀찮은데 헤어지세요. 뭐 길게 토론할 것도 없네. 네.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 업데이트는 뭔가요? 마지막 업데이트는 이 남자가 친구의 부모님과 만났습니다. 친구의 부모랑 만났는데 대화가 잘 끝났대요. 읽어볼게요. 네네. 만남은 잘 끝났습니다. 놀랍게도 매우 신사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수는 없지만 친구의 집 열쇠 문제와 부모님의 과잉 반응에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딸의 친구는 다시 저의 집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 부모님은 이전 발언에 대해 사과했고 앞으로 생리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네. 비상 상황 시 제가 연락할 수 있도록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습니다. 딸과 친구 모두 이번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 입장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번 일에 대해 조언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알 수 없는 사연이 있었겠죠. 네. 부모님 개인의 히스토리가... 트라우마가 있었던가 아니면은 친구의 어렸을 때 더 문제가 한번 있었던가. 네. 딸 친구에게 안 좋은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업데이트는 아니고 이 글쓴이가 글을 하나 더 썼는데 이 사람들이 댓글에서 이 친구의 부모를 욕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옹호하는 글을 하나 썼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 뭘 안다고 이렇게 욕을 하느냐 라고까지 글을 쓴 거 봐서는 이 글쓴이가 보기에 굉장히 납득이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나 봐요. 이 부모의 과잉 반응에 대해서. 네. 가장 이 상황에서 자기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지만 충분히 납득했다라는 걸 보면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딸 친구가 나쁜 일을 겪었었겠죠. 뭔가 나쁜 사람을 만나서 안 좋은 일을 좀 당했다든가 어릴 때. 그렇죠. 그랬다면 부모님이 당연히 스페어 키도 여분 키도 놔두지 않고 왜냐면 애가 혼자 여분 키에 대해서 뭔가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딸이 미국은 이제 다 키를 쓰니까 딸이 혼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누가 따라 들어왔다거나 그런 문제가 그런 진짜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로 성범죄와 관련된 그게 얼마나 심각할지 몰라도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약간 극단적으로 바로 이렇게 어떻게 옷을 벗겨서 그러니까 딸이 이제 내 딸이 옷을 벗고 있는 상황이 성인 남자가 있는 집에서 옷을 벗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에 그냥 앞뒤 전후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범죄자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16살 여자아이에게는 베스트 프렌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럼. 그 친구랑 이제 절교하게 생겼으니까 딸의 인생을 망쳤다고 한 게 그러니까요. 너무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라서 좀 뭐랄까 안쓰럽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랬죠.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아까 그 두 번째 업데이트에 딸도 이제 나를 미워하고 있다고 한 게 사실 딸 입장에서는 지가 도와달라 그래놓고 자기가 도와달라고 했고 우리 아빠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딸은 지금 아빠가 미운 거야. 어쨌든 아빠가 도와줘가지고 이 사단이 났으니까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쵸. 어쨌든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16살 딸한테는.
뭐 어쨌든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인 그런 사연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그래, 부모들끼리 이렇게 그리고 이 집이 어떤 가정 환경인지 모르지만 네. 매 주말마다 자기 집에 와 있다 그러는 거 봐서는 그쪽 집은 부모님이 이제 바쁜가 보죠. 케어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네. 근데 막 그런 게 여러 가지가 그러면은 더 납득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잘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이를테면 옛날에 어쩐 사건이 있었어. 사고가 있었어. 그래서 계속 더 걱정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막 케어를 붙어서 케어를 할 수는 없고. 몇 년째 이 집에 주말마다 오고 있으면은 왜 진작에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고 왜 진작에 부모들끼리 교류를 하지 않았을까요? 난 그거 참 의아하긴 해요. 의아하네. 네. 근데 그것 또한 만약에 너무 바쁘고 내가 내 딸이 그렇게 좀 위태롭다고 여기면은 딸이 매주 가는 집에 그러게 어른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기도 할 거고 그러게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혹시 나쁜 사람이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라도 좀 더 내가 미리 걱정해서라도 내가 좀 더 어떻게 좀 말이라도 한번 더 걸어보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또 그냥 사고가 났을 때 이랬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좀 이 상대 부모가 뭐 어쨌든 트라우마가 정당한 거든 아니든 간에 좀 미성숙한 행동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쓴이한테 어쨌거나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을 한 건 맞죠. 말도 행동도. 그리고 이 글쓴이가 쓴 댓글들을 보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사과하는 쪽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뭔가 사과를 제대로는 받지 못했다. 라고는 돼 있어요. 근데 그래요? 어쨌든 이 글쓴이 입장에서 납득이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 그래요. 그래도 일단 16살 친구들이 우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그것만으로도 해피엔딩이다.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어른들은 뭐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즐겁게 행복하게 장미처럼 굴러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뭐 이 상황에서 사과를 못 받았어도 뭐 그래 저 사람들이 안 좋은 사정이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네라고 내가 납득했으면 그냥 그걸로 된 거고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마음에 조금 찜찜함이 남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 친구들이 16살이면 뭐 중학생인가? 우리 나이로는 고2 에? 만 16이니까 고1 고2 어머 그렇구나. 그래 우리 여고생들이 우정을 잃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글쓴이는 저희 35살이면 저희보다 어린데 이미 16딸이 있네요. 대단하네요. 대단하다 진짜. 훌륭하다. 잘하면 한 5년 내로 할아버지도 되겠어. 그럴 수도 있죠. 어이구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렇죠. 야 이게 어디서 들은 얘긴데 좀 이렇게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부모를 애를 키우다 보면은 가장 부러운 게 이렇게 사고로 일찍 애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들 하죠. 네. 젊었을 때 다 어떻게 해결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부러운 점이 그거래요. 애가 다 커서 대학까지 갔는데 근데 뭐 이제 한 40이야. 내가. 그치 이 사람 이대로라면 딱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40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20살 때 일찍 애를 낳아서 애가 그러면은 다 크면 내 청춘은 다 지나갔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는 그때가 청춘이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40이면 뭐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은데 약간 뭐 일종의 마지노선일 수는 있겠지만 40이 이게 50이랑 다르잖아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가 이미 다 컸어. 대학생이야. 그러니까. 야 이러면 뭐 내가 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겠죠, 근데 반대급부로. 그럼요. 근데 그래서 이 워낙 그런 얘기가 많고 보통 이제 아이를 늦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또 겁을 많이 주기도 하죠. 늦게 낳아봐라, 몸도 힘들고 네 애 대학 가면 이제 니는 환갑이 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나 실제로 아이를 늦게 계획해서 많이 안정이 되고 늦게 낳은 분들은 또 대신 체력적으로는 당연히 어쩔 수 없지. 체력적으로는 힘들지만 내가 정신적으로도 훨씬 성숙해져 있고 아이에 대한 준비가 훨씬 많이 되어 있고 그거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20대 초반에 나와서 키우는 것보다 뭐 쉽고 어렵고를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각자의 부침이 있겠지. 이쪽에는 또 그만의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뭐 그렇습니다. 네, 싱글데디 아빠 화이팅이고. 네, 이 어려운 문제를 어쨌든 레딧의 도움을 받아서 네, 그러니까 잘 해결해 난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사연도 남자 사연인데 복수아님이 읽어주시죠. 네, 제가 보겠습니다. 여자친구가 감정적으로 엮였던 남자가 감정적으로 바람을 폈다고 돼 있어요. 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 않았다고 여자친구가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를 냉혈한이라 부르며 아직까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바람을 피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쵸. 사랑을 했다. 사랑을 한 거죠. 사랑했다. 이모셔널 어페어라 그러는데 네. 할 거 빼고 다 한 거죠. 네. 자, 읽어볼게요. 네. 명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5년 넘게 사귀었고 글이 이렇게 시작해요. 다짜고짜. 5년 넘게 사귀었고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짓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자친구를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사귀기 시작하고 4개월쯤 지났을 때 여자친구는 대학에서 이 남자와 친해졌습니다. 네. 둘은 한때 썸이 있었지만 친구로 남았습니다. 저는 한번 여자친구와 그 남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챘습니다. 어쨌든 이건 5년 전 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는 여전히 여자친구를 좋아했고 여자친구는 그러지는 않았지만 서로 플러팅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여기 그러니까 그 한글로 이제 그냥 썸이 있었지만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영어에 보니까 they had a thing onc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러니까 썸은 진짜 왜 그냥 약간 간보다가 끝난 그 정도까지가 썸인데 여기는 진짜로 실제로 감정적으로 진한 교류가 있었던 그쵸. 것 같아요. 썸 그쵸? 이상의 뭐가 있었던 거죠. 네. 지난주 그 남자가 빌딩을 기어오르다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크레인을 기어오르다가 발을 헛디뎠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좋아요를 받기 위해 빌딩을 기어오르는 일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여자친구가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대화는 이랬습니다. 어제 D가 죽었대. 그래? 불쌍한 자식. 근데 언젠간 이럴 줄 알았어. 걔 그 멍청한 파쿠르 같은 거 계속 하지 않았어? 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D는 여동생도 있고 부모님도 계셔. 당신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무정할 수가 있어? 라고 여자친구가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 남자가 죽은 사실에 저는 행복하지는 않지만 별로 슬프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무감각합니다. 저는 그를 잘 알지 못하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저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3년 전이었다면 저는 아마 제가 바라던 일이 일어났다며 웃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분노는 그만큼 강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그 남자와 한때 가까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난번에 여친이 그 남자를 끊어낸 이후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감정적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죽은 게 제 잘못도 아니고 제가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지 않는 것도 제 잘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죽었다면 저도 눈물을 흘렸겠지만 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게 만들었고 저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재미로 크레인을 타다가 죽은 다 큰 성인 때문에는 저는 울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덧붙이자면 그는 모두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들을 포함해서요. 그는 제 키 때문에 저를 비웃은 적도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한 일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 여자친구의 본래 모습이 그립습니다. 헤어져야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게 바로? 아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 설명해 주시죠. 어떤 벽? 약간 이루지 못한 사랑처럼 남아있는데 여자친구에게는 이게 그러니까 그 남자와 결과적으로는 헤어지고 그러니까 바람 피웠던 걸 결과적으로는 끝내고 지금 남자친구와 계속 사귀고 있지만 뭔가 그렇죠. 마음 한켠에는 일종의 이루지 못한 사랑같이 계속 남아있었던 거야?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근데 죽었어. 어딜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친구의 이 반응을 보고요. 아, 이 죽은 거에 대한? 네. 아니 죽은 거에 대해서 본인이 슬퍼할 수 있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남자친구한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다이얼로그만 보면 요 대화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남자가 그냥 가족도 있는데 아니 남자가 이렇게 막 그래? 불쌍한 자식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냥 인간적으로도 좀 실망 되게 좀 무정하게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약간 반사적으로 바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니는 하면서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이후로도 계속 여자친구가 지금 말도 안 한다거나 계속 이제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다라는 스탠스로 나온다면 그건 아마 이상의 뭐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상의 지금 이 여인이 마음에 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쓰니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겠죠.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뭐 슬퍼할 수 있겠지만 아니 나한테 이렇게 막 화를 낼 정도로 그쵸, 이렇게 나한테 이 남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슬퍼한다고? 저는 그래서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헤어지리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진짜 나는 특히 이분이 이 글쓴이가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고 5년 지났다고 하니까 네. 지금 써있구나.
여자친구가 본인과 여자친구는 25살, 24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20살 때 있었던 일이니까 좀 되게 강렬하게 상처가 남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심지어 나를 싫어하던 그래서 상처가 더 크겠죠. 이 바람 폈던 상황 자체가 그래서 상처인 거야. 내 여자친구가 나를 깔보고 업신여기던 사람이랑 바람을 핀 게 더 싫었던 거겠지. 그렇죠. 그렇겠죠. 만약에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또 그냥 예를 들어 백혈병으로 죽었어. 그러면은 좀 슬플 것 같기도 한데. 뭐 안타깝다 하겠지. 아니면 뭐 교통사고로 죽었어. 이러면은 좀 안타깝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제 명을 재촉하는 그런 짓을 하다가 네. 죽었으면은 좀 나도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자식 결국 그렇게 됐구만. 약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유 미워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럼요. 그리고 진짜로 이 여자친구 이전에 고등학생 때 자기를 괴롭혔던 히스토리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로 뭐 사람인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여자에 대한 복수아님의 생각은 어때요? 저도 제이님이랑 생각이 비슷해요. 참 그럴 거면 그때 헤어지지 그랬나. 그치? 이렇게 안타까워할 거면. 왜 그때는 이 남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연락을 끊었다고 했지만 네. 이 어쨌든 이 사망 소식은 전해 들은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얼마나 빨리 전해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트래킹은 하고 있었던 거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나. 네. 이거는 제 짐작인데 고등학교도 대충 지금 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고등학교 나온 것 같고 대학도 비슷한 동네에 있는 대학을 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냥 그렇죠. 그래 느낌상 그러면 그냥 스몰 타운이 아닐까. 그러면은 뭐 사람 죽은 얘기가 순식간에 퍼지겠죠.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아도 라는 게 제 추측이긴 한데 스몰 타운이면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고 대학교 동창이고 하면은 뮤추얼이 워낙 많으니까 하긴 이런 소식은 특히나 큰 사고 큰 일이잖아요. 누가 죽은 건데. 그렇네요. 네. 그거는 뭐 되게 빨리 소식은 들을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러나 나는 이 남자친구한테 얘기한 것도 좀 의아해. 뭐 이 남자가 예를 들어 죽었을 때 그 남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남자친구한테 얘기했다는 것도 그걸 얘기하고 싶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냥 되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실. 내가 충격적이긴 한데 내가 어쨌든 바람을 폈던 상대가 죽었다고 내가 이제 내가 바람을 피워서 내가 힘들게 한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야 내가 옛날에 바람 폈던 사람이 죽었다 얘기하는 게 좀 자기 무덤을 파는 짓 같달까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만 봐도 이 여자가 이 남자의 죽음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좀 알려주는 것 같아. 하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이 여자친구는 아마 이 파쿠르를 하다 죽은 이 남자를 계속 잊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가슴 속에 내가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딱 씨앗이 남아 있었던 거니까 작은 이제 물방울 같은 게 남아 있었던 거죠. 아픈 첫사랑의 추억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지. 반짝이는 구슬 같은 느낌으로. 되게 구체적인데요. 반짝이는 구슬 있으신가요? 아니요.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길래 이 느낌을. 제가 요새 판타지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지금 뭔가 그런 영롱한 막 이런 느낌. 근데 사실 지금 반짝이는 구슬이라는 표현은 진짜로 왜 나왔냐면 제가 요새 듣고 있는 오디오북에서 그 마블이 약간 중요한 그 오브제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서 지금 그 파란 구슬 생각이 갑자기 그냥 났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여자가 정리를 한 번에 못하지 않았을까. 지지부진하게. 이 남자친구한테 정리를 딱 했다고 했는데 한 번에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이게 약간 우리 예전에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바람을 핀 게 더 싫으냐 아니면 원나잇 섹스를 한 게 싫으냐 그러니까 원나잇 스탠드를 한 게 싫은지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할 뿐이지 지금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교류가 더 깊이 이제 진짜 끈적하게, 사랑을 나눈 사이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더 불안할 것 같아. 내가 그냥 남자친구가? 원나잇 스탠드 하고 온 거보다. 그쵸. 그냥 뭔가 내가 육체적인 그냥 막 이 진짜 욕정을 막 참지 못해가지고 뭐 그냥 진짜 friends with benefit처럼 그냥 한번 야 너도 해가지고 야 너도 오래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 오면 물론 화나고 용서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래,
이거는 약간 일종의 막 식욕에 미쳐가지고 막 남의 밥까지 뺏어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육체적인 거에 잠깐 휘둘려서 헷가닥 했다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스스로를 이제 너를 용서하는 기제로 이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바람 피운 거는 얘 마음은 내가 볼 수 없잖아. 얘 마음에 어디가 여전히 그 남자에게 향해 있는지 이런 거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도 없고 훨씬 끈적하게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오래 걸리겠지. 그렇지. 떼어내기도 힘들겠지.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쓰니는 그런 일종의 불안감이랄까 해결되지 않은 그 찝찝함을 계속 이 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 계속 그게 약간 붙어 다니지 않았을까. 근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내 바람이가 죽었대 하면은 김바람. 왜 김씨예요? 그럼 박바람으로 합시다. 아무튼 네. 제 추측으로는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는 거 봐서는 이게 한번 그 정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한 거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을 것 같진 않고 오랫동안 사랑했겠지.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랑했다는 게 오랫동안 좀 이 바람이 진짜 잠깐 일어난 게 아니라 있으니까 표현한 것처럼 그 전부터 길었던가 아니면 그 후로도 좀 이렇게 남아 있었던가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빌딩 타는 영상 봤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 가끔 뜰 때마다 보고 있으면 제 손에서 땀이 나요. 저도 안 봐요. 그래서 잘 안 봐요. 아니 요새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뭐 꼭 빌딩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거나 혹은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뭐 약간 묘기에 가까운 운동을 하거나 그게 익스트림 스포츠네. 어쨌든 그런 영상들이 많잖아요. 많죠. 뭐 빌딩 오르는 것도 그런 거의 일종이죠. 근데 그런 영상이 요새는 어쩌다가 하나씩은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영상들도 떠요. 아 맞아요. 이제 필터도 없이 그냥 사망 사고가 그냥. 네. 그리고 뭐 진짜 막 예를 들면은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본 게 누가 이런 식으로 파쿠르 같은 거를 어떤 여자분이었나? 뭐 이렇게 파쿠르 같은 걸 이렇게 했는데 약간 넘어지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떨어지는 착지를 실패해가지고 살짝 잘못 떨어지는 장면으로 이렇게 일시정지 하듯이 이렇게 딱 영상이 끝나고 그게 막 유혈 사태는 아니었어. 그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착지를 그냥 조금 잘못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이랬는데 그 다음 장면이 여자가 이제 팔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뭐 그런 장면인 거야. 근데 그런 것만 봐도 막 중간 과정이 너무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영상들에는 이런 식으로 뭐 그게 의도가 뭐든 뭐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든 뭐든 간에 이 영상이 사고로 끝나는 영상일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 난 후에는 뭔가 그런 영상들은 그러니까 뜨면은 바로 그냥 다음 영상으로 스크롤 넘겨요. 저는 심지어 인스타그램에 계정 이름이 We Post People Die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사망 사고만 올리는 그런 계정도 봤어요. 어머, 너무 소름 돋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누가 신고해서 계정 개폭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저 어쩌다 그 사고 영상이 떠가지고 이 사람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궁금해서 댓글창을 한번 봤는데 이제 계정 이름 자체가 We Post People Die인 거예요. 너무 끔찍하다. 근데 진짜 끔찍한 게 그런 영상과 그런 계정을 만들어서 돈을 번다는 게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소셜미디어의 세대에 진짜 너무 잔악한 것 같아. 너무 원초적이야. 네. 참 인스타그램에는 별별 계정이 많잖아요. 많죠. 어떻게든 이 구독자를 늘리려고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안 좋아요.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쇼츠가 진짜 옛날부터 뭐 컴퓨터가 뭐 정신 건강에 해롭다, 뭐가 어쩌다 말이 많았지만 진짜 인스타그램 릴스 쇼츠 이런 거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진짜 안 좋아요. 내가 팡팡 터지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재밌고 유익한 걸 봐도 내 건강에는 안 좋은 것 같아. 맞아요. 맞아. 약간 진짜 막 진짜 세상 좋아졌다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뭐 코알라 똥 싸는 거를 집안에서 보고 있네. 이를테면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재밌고 유익한 것도 많죠. 많죠. 진짜 지식이 생기는? 지식이 생기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요리 레시피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안 좋아 그래도. 왜냐하면 그런 것만 계속 보는 게 아니니까.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짧은 자극을 계속 착착착 받는 게 맞아요. 정신건강에 진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 막 이런 자극적인 영상이 막 껴있으니까 좀 그때는 좀 섬뜩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또 이게
못 참는다. 이게 또 쇼츠 보고 있다 또. 맞아. 쇼츠 보는. 그래서 진짜 저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이제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 뭐 개인 계정이랑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유일하게 인스타그램 유일이 아니지 유삼하게 인스타그램 계정이 이제 제 폴댄스 계정이랑 고양이 계정이랑 그리고 그 지막스 계정이에요. 지막스 계정. 네. 지막스는 지막스고 지막스 계정으로 제가 뭘 안 해요. 그냥 지막스 포스팅만 하고 제가 뭐 그걸로 이제 돋보기를 본다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돋보기는 아예 안 봐요. 근데 돋보기를 안 봐도 이제는 그냥 뜨니까 다. 그냥 뜨지. 그냥 피드에 떠 이제. 피드에 뜨니까. 근데 여하간 근데 고양이 채널은 어차피 뭘 봐도 다 고양이만 떠. 릴스 봐도 다 대체로 다 고양이랑 개만 뜨죠. 폴댄스 계정은 어차피 다 폴만 떠요. 폴 혹은 이제 그와 관련된 운동 영상들, 스트레칭 영상 이런 것만 뜨니까 또 그냥 약간 별 생각 없이 와 이런 기술을 와 이분은 진짜 이거 하려면 근력 운동을 얼마나 했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보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러다가도 하나씩 갑자기 뭐가 툭툭툭 튀어나오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이제 하나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이렇게 딱 핀포인트 해놓은 계정이 아니고 그냥 제 개인 계정으로는 뭐 개인 계정 이제 쓰지도 않고 그냥 웃긴 거 이제 잘 안 보려고 해요. 그냥. 저 옛날에 이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알고리즘을 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뭐 보통 그래도 인스타그램 만들면은 이제 내 뭐 페이스북 계정 같은 거를 연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나의 뭐 국적이나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알고 시작하니까 그쵸?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연결 안 하고 완전 새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알고리즘이 발달하나 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릴리스를 막 아무거나 돋보기 눌러서 아무거나 눌러서 막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제가 인도인 남자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얘가 네. 저를 인도인으로 인식해가지고 인도 콘텐츠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재밌었어요 그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막 궁금해서 한 게 아니라 언제 무슨 계정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뭔가 완전히 새로운 계정을 한번 처음 만들었을 때 유튜브였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진짜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이 그렇게 퓨어하게 새 계정을 그냥 하나 띵 만들면 복수아님 말대로 완전 불특정 다수의 릴스를 그냥 무작위로 띄워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동양 아시아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영상도 있고 인도 영상도 있고 미국 영상도 있고 영어를 쓰는 것도 있고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것도 있고 다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작위로 뜨는 것 중에 인도 혹은 뭐 인도계 영상이 많더라고요. 아, 그런가? 그래서 저는 그냥 확실히 인구수가 많으니까 인도인 사용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확률적으로 인도 계정을 그렇네. 많이 보여주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맞겠다. 그 인도 영상이나 인도 말이 나오는 거나 그런 건 제가 안 보고 순식간에 넘기죠. 근데 이게 우리는 다 그냥 보면서 슉슉 넘긴다고 생각하지만 얘네들은 진짜 초에 점 몇 초 단위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리액션을 다 보겠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영상은 몇 초 더 빨리 넘기고 어떤 영상에는 아주 조금이지만 좀 더 머무네 하는 거를 분석을 할 거잖아요. 얘네가? 하겠죠, 당연히. 그걸 기반으로 순식간에 재배열을 해가지고 이제 인도 아저씨들은 사라지고. 나름은 인도 아저씨들이 계속 나왔을까? 봤나 보지. 자기가 뚜룩뚜룩 하는 걸 오래 봤나 보죠. 그래가지고 요즘은 좀 덜한데 인스타그램에 그 릴스에 네. 그 릴스 본문에 글 있잖아요. 글에 그냥 생뚱맞게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한 설명이 막 적혀 있어요. 그럼 나는 이게 왜인가 했거든. 뭐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게 왜 있는 건가 해서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그냥 뭔가 글이 써 있으면 그 글을 읽느라고 좀 더 오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알고리즘을 나한테 유리하게 좀 끌고 가려고. 와. Interesting. 그렇게 한동안 그런 게 적혀 있었어요. 막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뭐 언제 나왔고 뭐 마력이 몇 마력이고 막 그냥 그런 진짜 본 그 릴스랑 아무런 상관없는 설명 문구가 잔뜩 적혀 있었어요. 신기하다. 근데 그거 되게 많았어 그게. 오, 신기하다. 그리고 요즘 릴스 트렌드 중에 진짜 웃긴 게 뭔가 본 릴스가 화면 반에 돌아가고 있고 반대쪽 반에는 뭐 무슨 랜덤한 마인크래프트 영상이나 뭐 그냥 그런 오들리 세티스파잉한 그런 영상 있잖아요. 뭐 차륵 다지는 영상, 뭐 무슨 물풍선 터뜨리는 영상 그런 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되게 많아. 근데 반반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화면을 반으로 나눠놓고 오른쪽에는 이 사람이 자기 콘텐츠를 올리고 반대쪽 왼쪽 반에는 그런 진짜 완전 랜덤하게 그냥 멍하니 보게 되는 영상을 올리는 거야. 진짜?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진짜 많아졌어요. 진짜 화면 분할을 해가지고 나 한 번도 본 적 없어. 아예 반반으로 위아래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어쨌든 왼쪽에 뭔가 그 차륵 다지는 영상 또 보다 보면 또 멍하니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알고리즘을 나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와. 그런 영상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제이님보다 제 인스타그램 릴스에 좀 더 미국 계정이 많이 뜨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저는 나라랑 상관없어요. 아 그렇구나. 국적과 그 언어와 상관없이 고양이가 많이 뜨는 거야. 개고양이가 무조건 많이 뜨고 다른 영상에는 무조건 폴밖에 안 떠요. 네. 저는 진짜 그 막 무슨 테드톡 같은 거에도 절반 밑으로 막 찰흙 따지는 영상이 나오고. 신기하다. 이제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오늘 아침에 본 릴스에 심지어 뭘 봤냐면은 2030년에 영화관의 광경 이래가지고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가 화면 절반에 나와 있고 왼쪽에 찰흙 따지는 영상이 나오고 있어. 그거 좀 웃긴다. 근데 진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진짜 그 본부는 재밌는 콘텐츠를 디텍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는 건데 네. 어떻게든 사람들의 관심을 1초라도 더 끌기 위해서 이런 잡기술들이 사용되는 게 좀 신기하고 웃기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쵸. 지금 찰흙 다지는 거를 얘기하니까 제가 딱 생각이 난 건데 제가 한동안 제 피드에 제가 이제 보니까 제 피드에 계속 떴던 한 계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도예가 그러니까 미국인지 뭐 서양의 어쨌든 한 도예가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물레를 돌려가지고 그 제가 찰흙으로 이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인 거야. 근데 그릇을 너무 잘 만들어. 막 색깔 조합도 잘하고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널찍한 왜냐면 그런 거 구워야 되니까 널찍한 널빤지 같은 데다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한 3열 종대를 쫙 이렇게 쌓아. 근데 이제 그 널빤지가 되게 약간 위태로운 뭐 테이블 끝에 이렇게 걸쳐져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그 그릇을 다 빚어가지고 거기에 딱 올려놓으면은 그 널빤지가 이렇게 기우뚱하면서 그 모든 그릇들이 촤라락 만들어 놓은 이제 이 찰흙 그릇들이 짜라락 무너지면서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그 찰흙이 떨어지니까 찹찹찹찹찹찹 하면서 이렇게 딱 뭉개지는 거야 다. 근데 그게 소리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되게 그 oddly satisfying 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도 그게 그냥 웃기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영상 편집을 잘해가지고 그게 루프야. 그래가지고 그 딱 이렇게 뚜루룩 다 쏟아지면은 그 사람이 주워가지고 다시 뭉치면서 새 그릇을 만드는 장면으로 영상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맞아, 그것도 그러니까 기술이야. 멍하니 그냥 보게 되고 또 마지막에 추르륵 약간 철퍽철퍽 그 찰흙 떨어지는 소리 있잖아. 그냥 이렇게 그냥 세리스파잉 하니까 계속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한번 그 사람은 모든 영상들이 다 그런 거예요. 어느 날 한번 댓글을 봤는데 그 댓글에 나는 이 트렌드가 너무 슬프다. 이 사람은 진짜 탤런티드한 도예가고 이렇게 예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뷰와 이걸로 이 소셜미디어에서 나오는 수익을 위해서 이 그릇들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게 본인이 즐기는 것과 상관없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 자체가 나는 너무 소름 돋고 슬프다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런 거야. 또 그렇네. 이 재능 있는 사람이 이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이 예쁜 그릇을 잘 만들어서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팔지도 모르죠. 팔겠죠. 근데 어쨌든 더 큰 돈은 이걸로 벌고 있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참 세상은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그때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설명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불교의 그 티베트 불교인가? 거기에 모래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그림이 딱 완성된 순간 이게 다 지워버리잖아요. 되게 섬세하게 모래로 막 맞아요. 진짜 복잡한 무늬를 막 그린 다음에 그게 완성되는 순간 싹 지워버리잖아. 그게 이제 약간 인생의 허망함을 약간 뭐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전 들으면서 그런 건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부수는 게 약간 그런 의미인가? 라고 생각도 했는데 그 승려분들은 그건 아닌가 보죠. 그걸로 정말 돌을 닦으시는 거고 수행을 하시는 거고 그 아저씨는 그걸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전혀 다르죠. 아니, 그 약간 그 시시푸스의 형벌처럼 일종의 돌을 닦는 느낌인가라는 생각을 했죠. 돌을 위로 굴려서 다시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내가 돌을 맨날 이고 지고 올라가가지고 또 떨어지고 똑같은 짓을 계속 하는데 하루에 막 100만 원씩 번다고 생각하면 그게 형벌이에요? 직업이죠? 그렇네. 그게 무슨 형벌이야?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럼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그런 거겠죠. 이 사람도 내가 만드는 영상을 찍어야지 하고 촬영을 하다가 어느 날 한번 이제 이게 실수로 기우뚱 해가지고 철푸덕 했어. 근데 이제 마침 그걸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하면서 아이고 아깝다 하는 걸 올렸는데 이때까지 열심히 그림 만들던 영상은 다 죽을 쓰다가 그 영상 하나가 대박이 나서 이건가?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을 수 있죠. 대부분. 그럴 수 있겠네요. 많은 채널들이 그렇게 하듯이.
참 인간이 소셜미디어를 만들고 소셜미디어가 다시 인간을 만드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언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거 교보문고 그건데 인간은 책을 만들고 책은 인간을 만든다 이건데 이제는 책이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유를 찾아 소셜미디어를 떠나야 합니다.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러다이트 운동 같은 거 아니야? 야, 러다이트 운동? 와, 뭔지 기억하세요? 그 영국의 방적기 부수던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전 기억 안 나요. 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라는 생각만 맞지? 나고. 내가 지금 잘못 말한 거 아니지? 네, 그게 있었다는 거는 기억하지만, 야, 맞네요. 그래? 대규모적인 기계 부수기 운동. 그러니까 노팅엄셔, 요크셔, 랭커셔를 중심으로 수많은 역직기 편기가 파괴되었다. 영국에 사셔가지고 역시 이 영국 그 중심의 운동을 그게 산업혁명과 이게 최근에 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요? 뭔가 왜? 그때 방적기라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네네. 발명이 돼가지고 네네.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어 버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기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해서 한 게 러다이트 운동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AI라는 신기술이 나와서 이게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AI를 없애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러다이트 운동이 어디서 언급된 거를 제가 봤어요? 최근에 어디서 봤어요. 그치. 아니, 제가 복숭아님의 그 자팍 박식함을 진짜 박식하거든요. 근데 복선이의 박식함을 제가 늘 놀라요. 뭔가 들을 때마다 이런 걸 어떻게 알지? 이런 걸 어떻게 기억하지? 막 언제나 놀랄 때가 많은데 러다이트 운동은 최근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다면 절대 기억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 최근이 몇 년이에요? 진짜요? AI 얘기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본 건데. 근데 그러니까 몇 년이면 그럴 수 있어. 내가 말하는 우리 이거 사회 시간에 배운 거란 말이야. 그 중학생 때 배운 이후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걸 듣도 보도 한 적이 없어야 정상인데. 근데 이거를 이 기억의 저편에서 꺼내왔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딱 들으니까 그런 거 뭔가 배웠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는 나오죠. 근데 정확히 뭔지를 안다는 건 뭐 어쨌든 이 최근 기억에 있었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더 신기하고 좀 이렇게 해줄래요? 나를 이렇게 합리화하지 말아주고.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저는 이제 T니까 또 복숭아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이해했지 이제.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다. 오케이. 오늘도 신나게 떠들어봤네요. 네, 여러분 오늘의 지막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늦게 녹음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지금 사실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작이 좀 이렇게 천천히 시작해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가 뒤로 갈수록 또 올라와? 뒤로 갈수록 또 텐션이 올라와가지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신나게 떠들었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시간적으로도 근데 이렇게 늦게 한 적 뭐 덜어 있지 않았나? 있었나? 아무튼 뭐. 네. 저희 뭐 평일에 급하게 추가 녹음하거나 이럴 때는 늦게 한 적도 많고 뭐 주말에 약속 나갔다가 오고 이랬는데 이번 주에 이거 주말 안 하면 녹음 안 하면 펑크야 막 이럴 때는 한 적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도 시간인데 주로 이제 제가 너무 피곤할 때 녹음을 한 적이 몇 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늘 요런 시퀀스가 늘 비슷했어요. 초반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지막스입니다. 이렇게 약간 심야 방송 느낌으로 혼자 이제 시작했다가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신이 나거든. 맞아. 그러니까 막 우후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또 오버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던 얘기 마저 하지만 친구분들에게도 저희 지막 채널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던 얘기. 네, 여러분 막둥이가 늘어갈수록 저희가 지막스를 꾸준히 오래 해갈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GMAXCast GMAXCAST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한 주 반 쉬고 5월 중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알려주시죠. 5월 5월 중순이 아니고 5월 6일에 찾아뵙도록 5월 초였잖아요. 그러니까 5월 6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100회로 찾아올 거고요. 여러분 100회 저희 특집에 Q&A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안 궁금해도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냥 궁금한 거 거기 날씨는 어떠냐, 뭐 거기 급식은 잘 나오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급식? 급식이요? 저희 급식 세대가 아닌데? 초등우주님 생각하다 보니까. 초등우주님? 그러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드릴 거고 저희 집 고양이들은 잘 지내냐? 물어보시면 이제 미국 급식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우리가 조사를 해야지.
굿. 아무튼 훌륭해. 네.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준비해 볼 테니까 저희 개인에 대한 궁금함도 있을 수 있고 미국 네. 생활에 대한 궁금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저희 집 고양이에 대한 궁금함도 네. 있을 수 있죠. 아니면 팟캐스트에 대한 궁금한 걸 수도 있고 네. 아무거나 네. 물어봐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저희는 5월 6일에 100회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